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뜨거운 이슈를 더욱 뜨겁게 풀어내는 박광렬의 열광 토크로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먼저 모셔볼게요. 박광렬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축구 보셨다면서요? 축구 봤죠. 술 한잔 하면서 봤습니다. 전직도 스포츠 기자시죠? 그렇죠.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근데 네. 이제 그땐 스포츠 기자는 사실 경기를 재밌게 보기 힘들거든요. 기사를 써야 되니까. 냉철하게 특히 보셨나요? 막판에 뒤집히는 거 제일 싫어해요. 기사를 어느 정도 써놨는데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어제 경기는 뭐 이렇게 이제 관전자로서 편하게 봤죠. 예. 스포츠 기자 입장에서도 어제 경기는 좀 기사 쓰기 쉬운. 기사 쓰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인데 막판에 골을 많이 먹었잖아요. 예. 그러면 좀 쓰기가 그러니까 톤을 어느 정도로 써놨다가 이제 결과가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럼 조금 더 톤 다운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 3대1로만 끝났으면 그래도 뭐 졌지만 또 좋은 점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5대1까지 되면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런 평가전 한번 뭐 못했다. 옛날에 왜 히딩크 그때 5대0 막 이랬을 때는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요즘 뭐 기사 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침착하더라고요. 뭐 그 안에서도 이제 희망적인 부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예. 축구를 어제 보셨다고 하니까 관련한 오늘 청취자 퀴즈를 제가 내드렸었거든요. 예. 이거 다시 한번 내드리고 우리 박광렬 기자 힌트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오늘 퀴즈.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대1로 브라질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대신 5대0은 아니었죠. 여기서 귀한 한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굴까요? 오늘 내드리는 퀴즈입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황희찬, 2번 황의조, 3번 손흥민, 4번 홍명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답자 중에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는데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드리고요.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퀵 디테일러 세트, 팽락닷컴에서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가 준비돼 있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힌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 군면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2018년 아시안 게임 때 4강전에서 저희가 4대3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이겼을 때 이 선수가 3골을 넣고 PK까지 하나 만들어냈었죠. 예, 손흥민 군면제 1등 공신. 아니 박문성 해설위원이 이런 힌트를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힌트를 주시고 우리 박광렬 기자 역시 스포츠 기자 출신답게 아주 전문성 있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1번 황희찬, 2번 황의조, 3번 손흥민, 4번 홍명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아니면 전 좋습니다. 예. 어제 그래서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좀 이제 빌드업을 원하는 게 이제 벤투 축구인데 약간 보면서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신 분들 많으실 것 들어오기 전에 같아요. 사실 얘기했는데 수비할 때 왜 그런 거 있죠? 뻥차, 뻥 걷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막 계속 돌리고 하니까 뭐 선수들 입장에서야 원래 이게 대회 경기가 아니고 모의고사니까 그렇죠. 평가전. 이제 그럼 출제자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원하는 게 뻥차면 얘 뭐야 내가 원하는 축구 안 하네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좀 그래도 상대 팀 상황에 맞춰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우루과이 뭐 이렇게 앞으로 가나 만나게 될 텐데 이 정도 그 상대한테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물론 이제 브라질은 진짜 어제 보면 알겠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통통 튀고 진짜 너무 그냥 가볍게 차더라고요. 너무 가볍게 뛰고 너무 잘하는데 이제 포르투갈이나 뭐 우루과이 이런 노세화 측면도 있고 뭐 하니까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 브라질을 상대하는 것보단 조금 낫겠지만 한 6개월 사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6월에 A매치 3경기 더 남아 있으니까 그 경기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열강 토크에서 집무실 이름 그 한번 얘기 나눴었잖아요. 최종 5개 후보군이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뿌듯했던 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영국이나 뭐 캐나다 예를 다우닝가. 그렇죠. 다우닝가 10번지 이랬는데 이태원로 22가 최종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저희의 저희 단 중에 하나였는데 이태원로 22 붙었고 어떻게 5개 중에 유력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뭐 국민의 집 이런 이름이 약간 그 오늘의 집 느낌 나기도 그렇긴 한데 그런 거나 이태원로 22도 은근히 좀 괜찮은 것 같고 저희가 그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순환글 이름 같은 것도 하나 그렇죠. 포함될 수도 있겠다. 바른 누리가 바른 있더라고요. 누리가 들어갔었죠. 바른 세상을 의미하는 바른 누리. 5개 후보가 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원하신다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니까 국민생각함이라는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뜻풀이 그리고 투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먼저 공개를 드리면요. 팬클럽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사진 논란, 제2부속실 필요하다,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탈피한 행보다. 자, 의견 주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제2부속실 필요한가 아닌가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어떤 논란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이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죠. 그래서 건희사랑 거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었으면 뭐 공개가 되더라도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었으면 원래 집무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이제 전속 사진사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출입 기자 중에 사진 기자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촬영을 하고 그게 이제 뭐 국민소통관실 그러니까 어떤 언론 홍보 창구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는 이제 집무실에서 두 번째는 뭐 보안 같은 사항에도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건가요? 사실 원래 대통령실 전 이제 뭐 출입을 하려면은 그런 앱 같은 걸 깔아서 예를 들어 사진 촬영 같은 거 할 때 뭐 소리가 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대에서 왜 보안 앱 쓰는 것처럼 그런 걸 하는데 뭐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은 예외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누가 찍었느냐, 누가 공개했느냐 이 과정에서 약간 답변이 오락가락하면서 약간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뭐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공개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팬클럽이 제2부속실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제2부속실을 폐지를 하는 바람에 괜히 또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제2부속실이란 말이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예전 청와대였고 지금은 대통령실이면 대통령실 아래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그 비서실장 아래 여러 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 제2부속 비서관이 있어요. 그 이제 제2부속실을 총괄하는 거고 그 밑에 뭐 행정관들이 있고 해서 하는데 뭐 1969년부터 사실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번에 폐지가 됐고 뭐 하는 업무에 그런 거죠. 뭐 영부인 일정이나 뭐 행사 기획 같은 거 이제 도와주고 또 활동 수행할 때 비서 업무도 하고 그리고 뭐 활동 대내외 네트워크 뭐 그런 활동들 뭐 관저생활 보좌까지 이런 업무를 이제 담당을 했는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이 제2부속실 없애겠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 슬림하게 만들고 뭐 영부인도 이제 영부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편하다. 뭐 대통령 배우자로서 개인 활동하는 거지 뭐 그런 게 필요하냐 해서 없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에 뭐 여러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그 제2부속실 그대로 이래 유지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서 영부인을 영부인답게 보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2부속실 부활해야 하나 찬반 의견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고요. 앱과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리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찬반을 임의로 정해서 모의 토론을 해봐야 할 텐데 우리 박광열 기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2부속실을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공개 행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공개 행보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라고 해서 저쪽에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야 이제 질 바이든 여사랑 같이 안 왔지만 상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같은 걸 할 때 상대 국가의
배우자도 온다 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 예. 갈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할 때 결국에 이게 없앤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있는데 네. 그걸 다만 이제 이 제2부속실처럼 상시로 두지 않겠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 언젠간 또 필요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사람을 투입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정 인력을 둬서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뭐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저는 이제 임의로 정한 제 역할은 네. 이제 반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필요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 포스. 그때마다 네. 이 팀을 꾸려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임기 내내 정말 전담 부서를 만들 만큼 그렇게 운영을 꼭 해야 하나. 여기 또 운영하려면 예산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이 TF의 순기능을 많이 보셨나요? 역기능을 많이 보셨나요? 순기능을 많이 봤죠. 많이 봤나요? 모여라 해쳐라. 딱 원할 때 그 중요하게 그 일만 딱 하고 네. 또 이제 흩어지고 예. 그 정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유연한 조직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 보면은 2007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당시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예. 이런 게 뭐 헌법에 규정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돼 있죠. 규정하기가 어렵죠. 사실 우리 법에는 그냥 보면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 법이란 게 있어서 네. 거기에 대통령의 배우자, 가족들은 경호의 대상이 된다. 경우의 대상. 요 정도가 이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법령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2부속실 이런 것도 그냥 비서실 그 하부 분장 규정에 보면 둘 수도 있고 그건 뭐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다 정도로 돼 있으니까 없애는 것 자체는 뭐 문제도 아니고 한데 네. 이제 사실상 뭐 분명 역할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 내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식 일정을 할 때 수행하고 해외 순방 동행하고 방한 외빈에 뭐 배우자가 있으면 같이 접견을 하고 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청소년이나 여성 관련,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사회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 같은 네네. 것도 이제 한다라고 2007년에 당시 국회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와서 예.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역할이 있다면 이런 역할을 아예 안 하겠다 하면 없애도 되는데 네. 이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처음에 없애겠다고 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걸 대통령이 됐을 때 안 할 수도 없는데 그걸 그냥 무턱대고 없애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은 근데 뭐 공약을 했고 네. 실제로 지금 초반에는 없는 상태로 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 또한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 어기고 네. 나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됐으니까 나 이제는 진짜 전면 나서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외빈도 맡고 다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엇갈리지 않을까 그렇죠.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번 논란 나오고 나서 배우자 팀 부활한다 뭐 이런 일부 언론의 단독 기사 같은 게 나왔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확인된 바 없다. 그러니까 전담 인력 둔다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지금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탐지견이랑 찍은 사진, 뭐 사진 지금 루트가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뭐 무슨 안경을 썼다, 무슨 옷을 입었다 이런 게 뭐 독자 제공 아니면 뭐 알 수 없는 루트로 이제 공개가 되고 그 공개가 된 걸 바탕으로 그 다음 날은 뭐 이 안경이 완판됐다, 이 옷이 완판됐다, 이 백이 완판됐다 이런 기사로 이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 지난 정부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의 활동에 대한 비판 요소 중에 하나가 뭐 패션이 좀 과도하다, 뭐 이런 것들, 뭐 해외 나갔을 때 순방 갈 때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대 입장에서 불편하다 싶은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도 한번 살짝 어떠신가요? 볼게요. 예. 일단은 간략하게 찬반만 밝혀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2489님 찬성합니다. 9017님 반대합니다. 4037님께서는 축소해서 만듭시다. 축소해서 그렇죠. 좋은 그런 의견이십니다.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9511님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필요하면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라고 하시고요. 4782님 박근혜 대통령도 제2부속실 없지 않았나요?
조용한 내조만 한다면 부속실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2부속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없었죠. 그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퍼스트 레이디 대응하는 퍼스트 젠틀맨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2부속실이 유지가 됐고 그래서 그때 막 누가 있었죠? 윤전추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그때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있었었죠. 이영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예. 그때는 그 제2부속실에서 이제 배우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약간 이제 케어를 했었었죠.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주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김건희 여사가 무언가 사용하는 물건 혹은 네. 입은 옷 이런 것들에 과도한 주목이 되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좀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실 격까지 드리잖아요. 패션이라던가 뭐 밥을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 근데 네.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패션이나 식사 대접 이런 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뭘 대접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런 걸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2부속실을 없애자고 한지를 알겠는데 그거와 과연 이제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뭐 휴일에 뭐 어디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독자 제공 그러니까 대통령 최근에는 권위를 없애자 이런 게 이제 큰 화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아주 편하고 평소에 소탈한 모습을 그렇죠. 강조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용도로 이제 이미지 정치로 활용이 되면 딱 공격받기 좋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면 아, 이게 약간 쇼윈도 정치하는 거 아니냐. 사실 대통령이 정말 메시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국정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뭐 진짜 편한 옷 입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아쉬워요. 예, 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6678님 한 나라를 책임지고 큰 일을 하는데 큰 일을 하는 대통령 옆에서 내조를 하려면 당연히 제2부속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553님 제2부속실 부활 필요성이 팬클럽 때문에 대두되는 모양새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나라의 영부인인데요. 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 제2부속실이 지난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청와대 그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예. 김정숙의 말과 글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전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했던 뭐 말이나 글 동정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으로부터는 네네. 아 무슨 북한이냐 거기에 어떻게 김정숙이 말과 글 이런 코너 왜 있냐 그게 제2부속실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패션 팁 그리고 뭐 국민과 함께한 김정숙 여사의 1년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당 싱크탱크 여의도 네. 연구원에서 어떤 걸 했냐면 취임 1년 맞아서 이제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이 거론된 이름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니 1위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었겠고 3위가 누구였냐면 이제 김정숙 여사였어요. 그만큼 노출 빈도가 높았고 그런 점을 약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문제 삼았고 그 뒤에 이제 뭐 그래서 김정숙의 말과 글 코너를 김정숙 여사 소식 이렇게 이름만 바꾸긴 했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그런 건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2부속실을 좀 슬림하게 운영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분명 전담하는 기능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동정보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더라도 당연히 뭐 관리할 필요가 있죠. 예. 이 팬클럽 만약에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봤으면 네. 이 팬클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여권 내에서도 일부 이제 의견이 나와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과 좀 절연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팬덤 정치, 팬클럽 정치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뭐 물론 순기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역기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잘하든 못하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뭐 그런 게 뭐 굳건한 어떤 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언정 정말 한 나라를 이렇게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팬클럽 뭐 지금 상황에서 사진 좀 공개하고 한다고 무슨 팬클럽이 비선 실세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공세겠죠. 어떤 정치적 공세지만 그런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좀 별로인 것 같고 또 향후에 이게
지금이야 이제 정권 초반이고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뭐 지방선거도 승리했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좀 시선이 이제 좀 냉정하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미리 조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책임감이 굉장히 커지겠다 싶어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평가가 달라질 것이고 역대 이 대통령 배우자 중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난 사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대선 나가는 이제 후보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언제 수면 위로 올라갈까 이게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기사화되고 뭐 다음 주부터냐 다다음 주부터냐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이런 너무 후보가 가려지고 배우자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모드가 되니까 섣불리 이게 공개 행보를 했다가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리고 다 잡아먹는 태풍의 눈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걸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작년 12월이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가 이제 제2부속실 폐지하고 뭐 영부인 이런 거 없이 좀 대통령 배우자도 평범한 이런 일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취지 자체에는 뭐 많이들 공감을 당시에 했죠. 했는데 이제 당선이 되고 막상 지나 보니 사진도 이렇게 스물스물 공개가 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는 최소한의 기능은 필요하다. 어떻게 뭐 여론을 좀 의식해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지시나요? 뭐 그런 의도까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뭐 강아지랑 찍은 사진 평범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도 한 사람의 국민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진들만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은 뭐 그렇죠. 좀 더 근데 그건 전 정권 어느 정권에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는 의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권위 있는 사진을 막 공개하기 그럼 평소에 보는 모습이니까 일상적 모습을 공개하는데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평가가 다르겠죠. 그 행위를. 앞서서 온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도 들어옵니다. 네네. 7586님. 환경과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변경되는 공약이 많아진다면 갈수록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입니다. 공약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9195님. 이것도 새로운 의견인데 후보 시절의 의혹 때문이라면 하루빨리 그 의혹을 털어버리고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면 모두가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2773님. 외교 무대에서 영부인의 역할은 분명 필요하긴 할 텐데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는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면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78년에 연방 법전을 만들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할 경우 이제 대통령과 같은 지원 그리고 서비스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로 뭔가 대통령을 지원한다면 똑같이 이제 지원을 나라 돈으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실제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백신 접종 독려 활동 뭐 이런 것도 했고 과거 미셸 오바마 여사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 부인 뭐 교육이나 빈곤 뭐 여성 흑인 문제 뭐 이런 것들 관련한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했거든요. 네네. 뭐 우리도 과거로 가보면 뭐 유경수 여사 같은 분들 보면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한다고 다 싫어하고 뭐 욕을 먹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빈곤 퇴치 이런 활동을 제대로 잘 한다면은 오히려 호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정부가 약간의 어떤 전담 기구를 둬서 하는 게 그렇게 나쁠까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쟁 관련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기 어려우니까 또 질 바이든 여사가 맞습니다. 대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맞습니다. 분명히 그 역할이 가볍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인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했는데 오늘 열광 토크 마지막이라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왜요?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론가 떠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발언이 세다고 회사에서 말렸나요? 그만하라고 위해서 압박이 들어오진 전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맞아요? 마지막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그래도 인사 끝으로 그러면 해주시죠. 아닙니다. 뭐 그동안 조금 더 이런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쉽게 전달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토론이란 방식을 해서 얘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했어요.
했어요. 그래야 이해하기도 편하시니까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듣기에 뭐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고 끝에 사과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아닙니다. 뭐 어디서든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는 전 직업 갖고 있으니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또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우리 슬기로운 청취자분들도 다 그 뜻에는 공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기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광열 기자였습니다.